신발 상자, 피클스라는 이름의 강아지, 그리고 마라카난 경기장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월드컵 트로피의 역사에 속해 있습니다. 한번 도난당했던 트로피, 그리고 그 트로피에는 브라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트로피는 바로 이겁니다. 쥘 리메 컵입니다. 이 트로피는 현재 월드컵 트로피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지금 트로피는 컵업 형태도 아니죠. 컵이라면 액체를 담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옛 트로피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전부 18캐럿 금과 준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트로피는 매우 귀중했고 브라질은 1970년에 월드컵 3회 우승을 달성하면서 이 트로피를 영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날과는 달리 50여 년 전에는 브라질이 이 트로피를 영원히 소유할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일어난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지난 세기 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드컵 축구 대회는 올림픽 안에서 열렸습니다. 1900년 올림픽에서 축구가 시범 종목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1904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8년 공식 종목이 되었고 우승 시 메달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축구는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늘 만원이었고 모두 관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928년에 당시 FIFA 회장이었던 프랑스인 쥘 리메가 별도의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는 올림픽이 축구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축구는 그보다 더 큰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1930년에 열릴 첫 번째 월드컵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택된 나라는 우리 이웃나라 우루과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루과이는 이미 올림픽에서 2번이나 우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브라질은 이전 세계 선수권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첫 월드컵에는 참가했습니다. 사실 브라질은 월드컵 모든 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로 인해 축구 월드컵 같은 대회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1930년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이미 발명은 되었지만 브라질에는 20년 뒤 애나 들어왔죠. 그래서 경기를 보려면 경기장에 직접 가거나 라디오로 들어야 했습니다. 해설을 들으면서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해야 했죠. 그 당시에는 여행도 전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과룰류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런던이나 파리에 내릴 수 없었죠. 대서양을 배로 건너야 했고 며칠씩 걸렸습니다. 현재 월드컵에는 48개 대표팀이 참가하지만 1930년에는 13개 팀만 참가했고 이 중 9개는 남미팀이었습니다. 유럽팀은 4개뿐이었고 유고슬라비아는 자비로 참가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루마니아는 이탈리아 배를 함께 타고 왔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FIFA 회장 쥘 리메와 이미 존재하던 트로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이미 상상했겠죠? 쥘 리메는 정말 중요한 월드 챔피언십을 원했고 그에 걸맞은 트로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트로피들은 컵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코파 도문두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코파는 트로피를 의미하는 타사와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월드컵이죠. 그리고 컵도 역시 트로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코파라는 이름은 바로 이 모양 때문인 거죠. 참고로 그 트로피는 대략 30cm 높이에 무게는 4kg 정도였습니다. 그중 3kg 800g이 18캐럿 금이었습니다. 이 트로피는 거의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었죠. 아래쪽 대리석 받침대에는 월드컵 우승국 이름이 새겨진 명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트로피는 그리스 여신 니케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양쪽 모두에 그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날개가 있고 위쪽에는 일종의 십각형 배아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즉 이 주변이 10개의 직선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육각형과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6면이 아니라 10면이죠. 이 여신의 이름은 니케 또는 니크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여러분이 이미 스포츠와 연관된 아주 유명한 브랜드 이름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 여신 때문에 트로피의 이름이 단순히 승리의 트로피였습니다. 1946년에야 비로소 월드컵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쥘 리메 트로피로 명명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이 트로피를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많이 조사해봤어요. 모든 걸 포함해서 5만 프랑이 들었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쓰던 화폐가 프랑이었습니다. 유로는 없었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20만 헤알 정도가 됩니다. 월드컵 트로피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트로피에는 거의 4kg의 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정말 비싸고 중요한 예술 작품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클럽 월드컵에서 트로피 가격이 50만 헤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1930년에는 금이 그때도 귀했지만 훨씬 더 쌌더라고요. 지금보다 대략 200배 정도 더 쌌어요. 그래서 1930년에는 모든 게 훨씬 더 단순했어요. 금의 가치도 더 낮았고 축구도 지금처럼 수조 달러가 움직이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었죠. 그리고 트로피도 꽤 소박했죠. 그래도 4kg의 금, 은 4kg의 금이니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트로피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자, 그럼 계속해볼게요. 첫 번째, 월드컵에 브라질도 참가했지만 우승하지는 못했어요. 진짜 우승을 차지한 건 개최국인 우루과이였죠. 우루과이는 이미 축구를 아주 잘하고 있었고 그 트로피를 4년 동안 보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규칙은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가 트로피를 가져가는 거였거든요. 그 나라에서 모두에게 자랑하고 행사에도 들고 다니고 그런 식이었죠. 다음 월드컵에서는 우승국이 트로피를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트로피는 여러 나라로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1934년 두 번째 월드컵에서는 이탈리아가 우승했고 트로피가 유럽으로 옮겨갔어요. 월드컵이랑 트로피는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디테일이 있어요. 쥘 리메가 트로피와 이런 모든 규칙을 만들었을 때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3번 우승하는 나라, 즉 트로피를 3번 차지하는 나라가 나오면 그 나라는 트로피를 영원히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상해보세요. 이 트로피가 얼마나 탐나는 대상이 됐겠어요. 월드컵 뒤에서 또 다른 경쟁이 생긴 거죠. 과연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이 트로피를 처음으로 3번 차지하게 될까요? 자, 1938년으로 가봅시다. 그해 월드컵은 프랑스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탈리아가 우승했습니다. 월드컵 2연패를 달성했죠. 그들은 4년 동안 이나 모두에게 트로피를 자랑할 수 있었어요. 다음 월드컵은 1942년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역사를 잘 기억한다면 그 월드컵을 방해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 거예요.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기에는 월드컵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쥘 리메 트로피와 함께하는 모험이 시작됩니다. 당시 피파 부회장이었던 이탈리아인 오토리노 바라시가 독일 나치가 트로피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전쟁 때는 그런 식으로 돌아갔으니까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귀중품을 가져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져간 많은 것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아시죠? 이 이탈리아인은 정교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로마의 금고로 갔습니다. 트로피가 거기 있었던 건 이탈리아가 지난 월드컵 우승으로 아직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트로피를 신발 상자에 넣어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찾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땐 그게 최선이었죠. 어쨌든 그게 쥘 리메컵의 첫 실종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괜찮았어요. 이 사람의 의도가 좋았으니까요.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이 트로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고 트로피를 돌려주면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됐습니다. 다음 월드컵은 1950년에 열릴 예정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좀 더 평온해졌으니 이제 세상은 정상으로 돌아가야 했죠. 이렇게 중요한 대회를 개최할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1950년 월드컵은 브라질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축구 때문에 들썩이고 있었죠. 얼마나 중요한 대회였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었던 마라카낭을 단순히 지어버렸죠.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은 정말 강했고 모두가 큰 기대를 걸었어요. 월드컵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챔피언이라고 불렸죠. 모두가 정말 낙관적이었습니다. 브라질은 결승에 올랐고 상대는 역사상 최고의 팀 중 하나인 우루과이였습니다. 경기는 마라카낭에서 열렸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이 모인 경기였어요. 마라카낭에 20만 명이 모였죠. 그 당시에는 지정 좌석도 없었고 지금처럼 조직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앉았죠. 그 경기 사진을 보면 정말 엄청난 광경이에요. 요즘 산업안전이나 엔지니어링 쪽 사람들은 1950년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경기장은 버텼죠. 버티지 못한 건 브라질 대표팀이었죠. 우루과이에게 2대1로 졌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우리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실망 중 하나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걸 7대 1보다 훨씬 더 나쁜 일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관중과 함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인 대표팀과 함께 결승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거대한 경기장까지 지었는데 결국 우리는 월드컵 2회 우승을 차지한 이웃나라에게 졌어요. 그 사건은 당시 마라카낭의 비극로 알려지게 됐죠. 진정하세요. 슬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투지가 있습니다. 1954년 우승은 독일이었고 1958년에는 스웨덴에서 월드컵이 열렸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월드컵의 역사를 안다면 맞아요. 브라질은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우승했어요. 그때 막 떠오르기 시작한 스타가 있었죠. 17살이었고 그의 이름은 펠레였어요. 그 월드컵은 스웨덴에서 열렸고 브라질은 개최국을 상대로 5대2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트로피를 받을 때 모든 월드컵에서 전통이 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주장 벨리니가 처음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렸어요. 그때부터 이 트로피든 저 트로피든 우승하는 사람은 모두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죠. 2002년 카프가 트로피를 드는 장면은 사실 58년 벨리니가 시작한 전통이에요. 우리가 처음 이 멋진 트로피를 집으로 가져온 순간이었죠. 다음 월드컵은 1962년에 칠레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브라질이 우승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3대1로 이겼죠. 펠레가 부상 중이라 브라질의 주요 스타는 가린샤였어요. 모두가 다음 월드컵을 위해 큰 의욕을 가졌을 거라 상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세요. 우루과이는 2회 우승, 이탈리아도 2회 우승, 그리고 이제 브라질도 2회 우승이었거든요. 이 말은 세 나라 중에서 다음 월드컵에서 한 번 더 우승하는 팀이 줄 리메 트로피를 영원히 가져가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1966년 월드컵은 잉글랜드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월드컵 전에는 여러 행사가 있잖아요. 그들은 줄 리메 트로피를 런던 컨벤션 센터에서 전시하기로 했어요. 이름이 좀 복잡한데 웨스트민스터 센터 홀이라는 곳이에요. 아주 고급스러운 장소죠. 보안도 아주 철저하게 했고 모두가 이 트로피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전시 첫날에 트로피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월드컵이 시작되기도 전에 도난당했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아주 유명한 경찰 스코틀랜드 야드가 모든 것을 뒤지고 수사에 들어갔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어요. 누가 훔쳤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죠.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졌는지는 최소한 정말 흥미로워요. 트로피가 사라진 지 일주일 후 데이비드 코벳이라는 영국 남자가 그의 개 피클스와 함께 런던 남쪽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피클스죠. 그렇죠? 아무튼 데이비드와 피클스는 런던 남쪽을 걷고 있었어요. 개가 덤브를 보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죠. 그 개가 근처에 있던 다른 암컷개의 냄새를 맡았는지 아니면 덤블에 오줌을 두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데이비드가 한번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신문지에 쌓인 물건을 열어보니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줄 리메 컵이었어요. 누가 거기에 두었는지 어떻게 거기에 나타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피클스라는 개는 국민 영웅이 되었죠. 그리고 평생 사료를 받게 됐어요. 스코틀랜드 야드는 해결 못했지만 피클스라는 개가 활약했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월드컵을 개최한 영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들 물었죠. 당시 CBF 역할을 하던 브라질 스포츠 연맹의 한 보좌관이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신성모독은 브라질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여기서는 도둑들조차 축구를 사랑하니까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볼까요? 자, 갑시다. 1966년 월드컵.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말이죠. 우루과이, 브라질, 이탈리아가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우승은 잉글랜드가 차지했습니다. 트로피를 잘 관리하지 못했던 나라가 4년간 그 트로피를 4년 동안 보관하게 된 겁니다. 월드컵이 열리면 잊지 마세요. 카제TV에서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제TV 바르바라입니다. 곧 시작할 월드컵이 기대돼요. 저는 매뉴얼 두문두를 따라가 볼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신기하고 멋진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모든 경기는 카제TV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다음 기회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역사에 남을 만한 대회였죠. 브라질은 정말 훌륭한 대표팀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팀이 역대 최고의 대표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은 홈에서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브라질을 정말 많이 응원했어요. 그래서 브라질과 멕시코 사이의 이 사랑은 1970년 월드컵 덕분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월드컵 결승전은 브라질과 이탈리아, 2번씩 우승한 두 나라가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이기는 팀이 줄 리메컵을
영원히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멕시코 관중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이탈리아를 4대1로 완파했습니다. 저는 그 경기가 열릴 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러 번 전체 경기를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니 한 번도 안 봤다면 꼭 보세요. 마지막엔 멕시코 관중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웁니다. 정말 대단한 축제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름답죠. 갑시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카를로스 알베르토 토르스 주장. 브라질의 주장이 결승전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이 트로피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번개가 같은 곳에 두 번 떨어지지 않는다고들 하죠.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그게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참고로 크리스토 헤데토르 동상에는 1년에 대략 5번 정도 번개가 칩니다. 워낙 높은 곳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속담은 물리학에도 안 맞고 인생에도 더더욱 안 맞는 거죠. 트로피가 한 번 사라졌었죠. 그리고 또다시 사라질 뻔했죠.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트로피가 CBF 본부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일종의 재단 같은 곳이 있었죠. 트로피를 전시하는 공간이었어요. 방탄 유리로 만들어지고 모든 게 아주 안전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지탱하는 구조물이 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점만 빼면요. 그래서 1983년 12월 제가 겨우 2살이었을 때 일이 벌어졌죠. 안타깝게도 저는 신문을 통해 이 사건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글을 읽을 줄 몰랐거든요. 2명의 범죄자가 CBF에 침입했어요. 그리고 쇠질의 때로 트로피 보호대를 부쉈죠. 용접기나 그라인더도 아니었어요. 그냥 쇠질의 때였죠. 트로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런던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경찰이 뒤쫓기 시작했죠. 모두가 절망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땀 흘려서 얻은 트로피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죠? 대략 일주일쯤 후에 트로피가 아마도 녹여졌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맞아요. 도둑이 차를 훔칠 때, 예를 들어 아주 비싼 차, 수백만 헤알짜리 차를 훔치면 그 차를 같은 값에 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훔친 차이기 때문이죠. 차에 서류도 없고요. 그는 그 차를 많아야 그 가치의 10분의 1 정도에 팔 거예요. 아마 그 차는 거의 가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금으로 된 물건은 아주 다르죠. 만약 그 트로피를 훔친 도둑이 이런 토치를 가지고 있다면 한 10분 정도면 그는 훔친 물건을 흔적도 없이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금괴나 동전, 조각상 조각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그런 다음 따로따로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각상에서 떼어낸 거라는 흔적이 전혀 남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금은 어디서 왔든 금값을 받죠. 다른 어떤 돈 한 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물건을 훔치는 건 이게 일종의 완벽한 범죄입니다. 금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지금 끼고 있는 반지가 쥘 리메컵의 일부였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가치로 보면 3.8kg짜리 물건이고 18캐럿 금이라면 대략 200만에서 210만 헤알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팔 아래 들어갈 만큼 작은 물건치고는 꽤 큰 금액이죠. 이 사건은 많이 조사되고 4명의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CBF 직원도 있어 범죄를 계획하고 도둑질을 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금세공인도 있었습니다. 그가 트로피를 녹였다네요. 축구 라이벌을 생각하면 아마 매우 기뻤겠죠? 하지만 여기서는요, 아마도 이런 애매한 동사들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은 하지만 정확히 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체포된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을 다해서 진실을 밝힌 적이 없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들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만 알 뿐 트로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983년 이후로 그것은 사라졌고 쥘 리메컵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브라질이 1970년에 트로피를 완전히 가져갔다면 1974년 월드컵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70년 결승에서 브라질과 이탈리아가 맞붙었을 때 FIFA는 이미 새로운 트로피 제작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멋진 트로피와 창의적인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FIFA 월드컵 트로피입니다. 챗 GPT가 더 좋은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겠네요. 농담이지만 저는 이 트로피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건 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음료를 올려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쥘 리메를 많이 떠올리게 하죠. 2명의 인간 형상이 있습니다. 쥘 리메 트로피와 달리 이 트로피는 2사람이 지구를 들고 있습니다. 쥘 리메 트로피보다 훨씬 위험 있고 크기는 비슷하지만 더 볼륨감이 있습니다.
이 트로피는 그렇게 큰 받침대가 없습니다. 여기 사용된 돌은 공작성로, 더 고급스럽습니다. 트로피도 18캐럿 금으로 제작됐습니다. 공식 자료에선 통금이라고도 하나 저희 마누알 두문도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신합니다. 만약 이 트로피가 전부 18캐럿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무려 41kg이나 나갔을 겁니다.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손에서 손으로 넘기고 월드컵 결승전에서처럼 장난치듯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트로피의 규칙은 다릅니다. 이제는 이 트로피를 훨씬 더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우승한 팀은 트로피와 함께 사진을 찍고 축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후 트로피는 다시 피파 금고로 돌아가며 일정 횟수 우승 시 영구 소유 규칙도 없어졌습니다. 우승팀은 이 트로피의 복제품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 복제품은 청동으로 만들어지고 금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아 보이겠지만 내부는 다릅니다. 만약 이 트로피에도 예전 규칙이 적용된다면, 즉 어떤 나라가 이 트로피를 3번 우승하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이미 이 트로피를 가져간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54년 월드컵 우승 때 쥘 리메 트로피를 받았고 74년과 1990년에도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2014년 7대1 경기 후에도 우승했습니다. 우리가 이 트로피를 독일에 넘겨야 한다니 참 슬픈 일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또 다른 축구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이 트로피를 3번 들어 올렸습니다. 1978년, 1986년, 그리고 2022년에요. 트로피를 들어올린 챔피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94년, 2002년에 2번 들어 올렸고 그 이름들이 아래에 새겨져 있습니다. 2038년까지만 공간이 있으며 그 이후는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운 트로피가 생기거나 월드컵 역사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엔 축구 관련 멋진 영상들이 이어집니다. 항상 마누알 두문두만의 느낌이 있고 저희는 역사와 기술을 깊이 탐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6년 월드컵 공식공을 개봉했던 최근 영상들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